그러면 진도는 여기는 괜찮고? 네. 자, 그럼 이제 원가야 되겠네요? 원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은 그때 앞에 잠깐 설명했었죠, 조금. 아예 안 했나요? 잠깐 했죠. 그때 정의 내릴 때 이런 식이 왜 나왔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래요. 평면 위에는 이미 한 점, 여기서는 이걸 말하죠. A, B라는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근데 이 일정한 거리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점들이 지나가면서 자취를 남기고 이 자취를 관계식으로 쓴 게 좌치의 방정식인데 이 좌치의 방정식을 보통 우리는 원이라고 부른다 했었고 여기는 점 P를 x, y 보통 자취를 나타내는 데다가 x, y를 두는 게 좋아요. 그럼 자취가 아닌 점은 이렇게 a, b 이 점을 a, b라 한다면 a라고 한다면 AP의 길이는 여기 있는 일정한 거리 R과 같아진다라는 설명이고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하다 보면 AP의 길이는 X끼리 뺀 값의 제곱, Y끼리 뺀 값의 제곱 더한 값. 여기는 양변을 제곱한 거니까 이쪽 루트 없어지고 여기는 R 제곱이 붙고 이게 이 식이에요. 원의 방정식. 그리고 보니까 이 A와 B의 정체는 알고 보니 나중에 이제 원의 중심이 되는 거죠. 원의 중심 좌표를 구하시고 그러면 이 관계식에서 x의 완전 제곱식이 밑에 있는 제곱 밑에 있는 x 관계식이 0이 될 때 그때 x값 그다음에 완전 제곱식 y에 대한 완전 제곱식이 0이 될 때 그때 y값 얘가 중심 좌표가 되며 그다음 반지름 값은 오른쪽에는 r 제곱의 제곱근 양의 제곱근 값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절대값 r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이 숫자가 4 그럼 어떤 수를 제곱해서 4가 되는 게 2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그 중에 반지름 값은 양수가 되어야 되니까 절대값 R 이렇게 표현한다. 절대값에 큰 의미는 두지 마시고 그냥 양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절대값 씌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만약에 쉬운 내용으로 중심 좌표가 만약 0,0으로 바뀐다면 여기 AB에 뭐가 들어가죠? 0이 들어가겠죠. 중심 좌표에 0,0이 들어간다면 AB 자리에 0이 들어갈 테니까 결론은 관계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반지름 r제곱 이런 식이 되고 이 식이 뭐냐면 보통 우리가 배우는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이라고 불러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 기본형. 얘는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이러고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이죠? 포물선 할 때, 2차 함수 할 때 2차 함수 포물선의 기본형 y는 ax제곱 원점이 꼭지점이며 아래로나 위로 블록한 포물선 표준형 이 기본형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혹은 이 기본형을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이동하게 되면 a 가로 x-p의 제곱 플러스 q 그럼 비슷한 패턴이에요. 중심이 원점에 있었던 거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이동하면 이제 이 도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럼 일반형도 있겠죠? 일반형은 뭐 당연히 얘도 이렇게 풀H인 거잖아. 2차식으로 풀H인 거.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얘도 일반형이 있어요. 이거 풀H면 돼요. 풀H면 최고차항이 x제곱, y제곱. 그럼 x의 1치항 나올 텐데 이걸 이렇게 이렇게 다 쓰면 문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통칭해서 이걸 전개하다 보면 x의 1치항이 나올 텐데 그 개수를 라지 x, 라지 a라고 쓰자. 여기도 y를 전개하다 보면 y의 1차항 나올 텐데 거기에 개수를 라지 b라고 쓰고 상수항은 여기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 길로 넘어와서 마이너스 r제곱 이걸 통칭해서 그냥 c라고 쓰자. 이렇게 된 거. 이게 일반형이에요. 흐름은 비슷합니다. 기본형, 중심이 0,0, 반지름 R자리 1. 그 다음에 걔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이동시켜서 중심 좌표를 a, b로 만든 1. 반지름은 동일하죠. 크기는 똑같아요. 위치만 바뀐 거예요. 그리고 얘를 전개해서 같은 식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딱 규격에 맞춰 잘 안 써주고 이게 좀 일반적인 식이다라는 거겠네. 자, 그러면 뭐 글쎄요. 이렇게 나머지는 너무 쉬운 것 같고 그나마라도 중심이 1,5 중심이 알려져 있죠? 그럼 표준형이죠. 꼭지점이 알려져 있으면 표준형이잖아요. 그럼 중심이 알려져 있으면 당연히 네, 표준형이에요. 표준형
x 마이너스 중심의 x좌표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중심의 y좌표의 제곱은 반지름 아래 제곱. 아직 반지름만 몰라요. 그래서 이 점이 필요했던 겁니다. 대입하죠. 5, 4의 제곱 16 플러스 2, 마이너스 3의 제곱 9 아래 제곱. 따라서 r 제곱은 25. 반지름은 5. 됐죠? 근데 이거는 원의 방정식을 쓰라는 뜻이니까 여기 r제곱 자리에 이렇게 25를 집어넣으시면 이제 정답이 마무리가 되는 거겠죠. 이거는 개념이 좀 설명되어 있으니까. 두 점 AB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 이렇게 지름의 양 끝점을 가지고 있는 원,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러면 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죠. 하나는 중심 좌표와 그다음에 반지름값. 얘네 둘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원의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름의 양 끝점이기 때문에 두 지름인 선분 AB의 중점을 잡으면 걔가 원의 중심이 돼요. 선분 AB의 중점. 그리고 반지름은 선분 AB 길이의 절반값. 이유는 얘가 지름이니까. 혹은 중심좌표 구해놓고 나서 중심과 A까지 거리 혹은 중심과 B까지 거리를 구하면 그게 이제 반지름이 되는 거죠. 뭐 상관없습니다. AB의 반을 구하든 아니면 중심좌표 구해놓고 여기 A나 B까지 거리를 구하든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니까 앞에 배웠던 공식을 잘 쓰시면 돼요. 이건 뭐 개념 정리할 정도까지는 아닌데 뭐 단순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연습 문제 하나를 풀어봅시다. 21번. 이건 나중에 기어와 벡터, 친구들이 좀 줄여 말하는 기백이라는 단원에 가면 이거를 공식화한 게 있어요. 벡터를 이용해서 공식화한 게 있는데 사실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건 뭐 굳이 공식까지 암기할 필요는 없고 알아두면 뭐 좀 도움이 되긴 하지만 뭐 이 문제가 원래 어려워. 근데 기백은 지금 우리가 배우는 파트가 아니라 문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 배웠던 걸 살짝 좀 끌고 와서 요것만 또 배워두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됩니다 라고 하면 뭐 굳이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 자체가 워낙 단순한데 뭐 굳이 배우지도 않은 교과를 끌고 와서 엄청나게 또 뭐 그게 풀이가 뭐 쉽거나 이런 건 또 아니고 또 그 공식 자체를 또 외워야 되기 때문에 그냥 푸는 게 나아요. 이거는 원의 중심이 있을 테고 원의 중심의 양 끝점에 이 두 점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럼 원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일단 중심 좌표 찾아야 되는데 중심은 x끼리 뺀 값 마이너스 10의 반 마이너스 5 y좌표끼리 10 반 5 중심 구했죠? 그럼 x 플러스 5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5의 제곱 나머지는 반지름값. 반지름 한 다음에 뭐 이거나 이거를 대입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냥 아까 말한 대로 이 길이의 절반을 구하거나 아니면 뭐 이 길이를 구하거나 뭐 편한 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걸 이렇게 구해 볼까요? x끼리 뺀 값 1의 제곱 y끼리 뺀 값 2의 제곱 더해서 루트. 반지름 루트 5. 그럼 이 자리는 반지름을 제곱한 자리니까 5가 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좌표축에 접하는 원, 이거를 배우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다루다 보면 표준형일 때 미지수가 이렇게 3개씩 밀려 나오죠. 원래는 3개죠. R제곱이니까. 그런데 이 원이 X축이든 Y축이든 어디 접하게 되면 중심의 X좌표나 또는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다 보니까 미지수를 3개로 안 두고 2개로 정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좀 설명하고 있는데 이건 좀 너무 복잡해 보이니까 따로 설명할게요. X축에 접하는 원이 있어요. X축에 접하는 원. 근데 X축에 접하는 원이 이렇게 X축 위에서 접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여기 원의 중심이 있어요. A, B. 그럼 원의 방정식을 쓰시오. 그러면 X에서 X좌표를 빼고 Y에서 Y좌표를 뺀 다음에 그들을 제곱해서 반지름 아래 제곱 이렇게 썼는데 쓰다 보니까 이게 반지름 아닌가요? 이게 반지름인데 이게 X축 위에 반지름만큼 올라간 위치에 누가 있냐면 중심에 Y좌표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반지름인 동시에 뭐가 되냐면 B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럼 여기 있는 이 B 자리에 R을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 있는 R 자리에 B를 집어넣어도 돼요. 근데 보통 여기서는 R 자리에 B를 집어넣는 선택을 합니다.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여기는 R 두고 그냥 여기다가 B를 R로 바꾸면 안 됩니까? 상관없긴 한데 이게 이유는 이거예요. X축에 접하는 원이 지금처럼 X축 위에서 원이 접할 수도 있지만 X축 아래에서 접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중심 좌표가 여기 만약 A, B라고 써져 있다면 이만큼이 원의 반지름인데 그 반지름값과 B가 같은 게 아니고 마이너스 B가 같은 거죠. 맞나요? 이건 반지름은 항상 양수잖아요. 근데 B는 지금 원점 아래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음수인 상태라 음수에 음수를 붙여야 양수가 돼서 반지름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아까처럼 이거를 이렇게 바꿨으면 여기다가 B 자리 대신에 R을 쓰잖아? 그럼 이번에 그럼 마이너스 B 자리 대신에 R을 써야 되기 때문에 식이 두 개로 나와요. 하나는 위에 있는 케이스는 B 자리 대신에 R을 쓴다면 x-a의 제곱 플러스 y-r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써질 텐데 아래 있는 식은 x-a의 제곱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 b가 r과 같기 때문에 y 뒤에 마이너스 b가 그냥 r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x축에 접하는 원의 관계식이 두 개로 표현된다는 얘기죠. 상관없긴 해요. 아무나 두 개의 조건에 맞는 걸 선택하면 되니까.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느낀 게 이거를 B 대신에 R을 집어넣지 말고 R 대신에 B를 집어넣으면 이런 일이 발생해요.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반지름 R제곱 자리에 여기다가 플러스 B나 마이너스 B를 집어넣어도 어차피 제곱하면 B제곱이죠. 그럼 이게 실제로는 R 자리에 위에 있는 케이스는 B를 대입한 거고 아래에 있는 케이스는 R 자리에 마이너스 B를 대입한 건데 어차피 전체를 제곱하는 거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냥 B제곱이 돼요. 그럼 굳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문제를 복잡하게 풀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이거 하나로 다 계산되는 걸 왜 굳이 두 개로 나눴냐라는 거죠. 이게 틀린 건 아니나 이게 더 효율적인 풀이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X축에 접한다 그러면 X축에 접한다고 이 그림을 떠올려야 돼요. X축에 접한다고? 그럼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과 반지름값이 같다는 뜻이니까 여기 반지름 자리에 플러스 마이너스 B를 집어넣는다 생각하고 제곱시켰으니까 그냥 B 넣었다. 절대값 B 넣었다 라고 생각하면 절대값 B의 제곱은 그냥 B제곱이니까 이렇게 식을 하나로 X축에 접하는 원의 관계식을 만들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Y축에 접하는 원도 마찬가지예요. Y축에 접하는 원도 원을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보면 Y축에 접하게끔 그럼 중심 좌표가 A, B인데 이번에는 반지름이 이것도 물론 반지름인데 이제 이런 건 의미가 없게 건 거고 의미를 있게 그리려니까 이렇게 긋는 게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럼 반지름을 쓰고 나서 보니까 이게 중심의 X좌표와 같지. 근데 이게 Y축 오른쪽에 접할 수도 있지만 왼쪽에서 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R은 누구랑 같은 거냐면 절대값 A랑 같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반지름 r의 제곱인데 아까랑 비슷한 케이스예요. a 대신에 r을 쓰게 되면 이 자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a로 바뀌어요. 그럼 식이 두 개 나오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r 자리 대신에 절대값 a를 집어넣으면 절대값 a의 제곱 결론은 여기가 a 제곱으로 바뀐다. 그래서 y축에 접할 때는 지금처럼 중심의 x 좌표의 절대값과 반지름이 같으므로 여기 반지름 값을 중심의 a의 절대값에 대입해서 식을 풀면 관계식 하나로 정리가 된다라는 표현이고 이제 마지막 남은 거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네요. x축에도 접하고 y축에도 접하고 이런 원이 있습니다. 이런 원이 있어요. 아무래도 x축에 접하는 원의 특징은 반지름의 값과 절대값 b가 같은 거고 y축에 접하는 원의 특징은 반지름의 값과 절대값 a가 같죠. 이렇게. 그래서 x-a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y-b의 제곱은 반지름 r제곱인데 이거를 가만히 있어봐. r 값이 절대값 a로도 표현되고 절대값 b로도 표현되다 보니까 여기 또 문자가 두 개 들어가겠죠. a가 들어갈 수도 있고 b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럼 이게 a인 경우와 b인 경우 또 두 개 나눠 써야 되잖아. 그러면 만약 a를 쓴다면 여기는 x-a의 제곱, y-a의 제곱, 반지름 i의 제곱. 아니면 뭐 b로 쓴다면 x-b의 제곱, y-b의 제곱, 반지름 r의 제곱.
근데 그거보다는 그냥 다 R로 통칭하는 게 또 좀 더 보기 좋다는 얘기죠. R로 x-r의 제곱, y-r의 제곱, r의 제곱 이렇게 쓰면 x축, y축에 모두 접하는 원을 표현할 수 있다. 단 얘는 아까처럼 식을 하나로 쓰기가 어려운 게 원이 x축, y축에 1사분면에 접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2사분면에 접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중심 좌표는 여기는 아까 중심 좌표를 r, r로 둬도 크게 문제 없죠. 반지름, 반지름 1사분면 위에는 점이니까. 근데 얘는 그렇게 두면 안 되지 않을까요? r, r로 두게 되면 중심의 x 앞에도 양수, 중심의 y 앞에도 양수라는 얘기죠. 반지름은 양수니까. 근데 2사분면 위에 있는 점은 x 앞에 음수기 때문에 이렇게 둬야 표기가 맞다는 뜻이에요. 그럼 중심의 x좌표 a 자리에 누가 들어가죠? 마이너스 r이 들어가기 때문에 2사분면 위에 있을 때는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아까처럼 R 대신에 A를 쓰거나 R 대신에 B를 쓰게 되면 뭐 두 번 쓰지 않고 하나로 식을 표현할 수 있지 않나? 라는 건데 X축, Y축이 접하다 보면 어차피 A, B, R이 다 하나의 문자로 표현되다 보니까 그게 사분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여기는 부호가 바뀌는 거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4개로 다 써야 됩니다. 근데 이왕이면 문자를 A, B로 쓰는 것보다는 반지름으로 표현하는 게 원에서는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A, B 대신에 그냥 R을 선택한 거고 2사분면 접하면 중심의 X좌표가 음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부호를 반대로 바꿔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3, 4분면일 때는 이제 내용은 다 똑같아요. 이런 내용들이 반복되면서 4, 4분면 차이는 관계식이 약간 차이가 난다는 것. 3, 4분면에서는 중심의 X좌표도 음수, Y좌표도 음수니까 중심이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그래서 X 마이너스 마이너스 R, X 플러스 R의 제곱, Y 마이너스 마이너스 R. 이렇게 써진다. 4, 4분면에 있는 점은 R, 마이너스 R. 따라서 X 마이너스 R의 제곱, Y 플러스 R의 제곱은 R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써져요. 그래서 이거는 식이 4개 필요하다는 거. 중심에 그러니까 몇 사분면에 접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넷 중에 하나를 잘 골라 쓰셔라 라는 겁니다. 헷갈릴 때는 중심의 좌표가 몇 사분면이 있냐에 따라 1, 4, 2, 4, 3, 4, 4, 4 우리가 좌표점의 부호는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2, 4분면이면 x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r 3, 4분면은 x, y가 모두 음수니까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4, 4분면은 y만 음수니까 r, 마이너스 r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여기 있는 게 좀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었고요. 그냥 하나씩만 해봅시다. 그냥 건너가기가 좀 신경 쓰여서 하나씩만. X축에 접하는 원, 왼쪽은 X축에 접하는 원, 오른쪽은 Y축에 접하는 원. 이게 중심 좌표고. 한 번만 그림을 그립시다. X축에 접하는 원. 이 원이 1,2면 양수 구간이죠. 뭐 이렇다는 뜻이에요. 1,2.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과 반지름이 같은 거구나. 그러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과 반지름이 같은 거니까 2의 제곱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거죠. 얘는 여기에 절대값과 반지름이 같은 거니까 X 마이너스 3의 제곱 Y 마이너스 4의 제곱 반지름은 이거 3의 제곱 이렇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은 부호는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X좌표, Y좌표의 절대값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야 X축, Y축에 모두 접하는 원의 중심이 나타나겠죠. 그럼 반지름이 결국 6자리인 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X-6의 제곱 플러스 Y 이거 부호 반대 플러스 6의 제곱 반지름 6의 제곱 이렇게 관계식이 써진다는 거죠. 이건 4, 4분면에서 X축, Y축에 모두 접하는 원이 되겠죠. 자, 밑에 있는 거는 위에 있는 거랑 뭐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아요? 이거는 그림을 보고 원의 방정식을 작성하는 건데 뭐 이것도 뭐 어려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일반형으로 넘어갑시다.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을 쭉 다 전개해서 차수별로 나열하다 보면 저런 관계식이 나오고 쟤를 보통
원의 방정식 일반형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항상 일반형들의 단점이 뭐냐면 일반적인 모형이다 보니까 규격에 맞춰져 있는 모양은 아니라는 얘기죠. 규격에 맞춰져 있는 모양은 표준형이에요. 근데 표준형들의 장점은 그 그래프의 제일 중요한 점들, 제일 핵심적인 것들을 잘 정리해서 나타낸 식이기 때문에 점 찾기가 편하다는 얘기죠. 꼭지점이나 중심처럼. 그 표준형의 장점이 일반형의 단점이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일반형에서는 뭐 꼭지점이나 중심 찾기가 아무래도 좀 불편하니까. 근데 이차 함수에서 다뤘듯이 어차피 이 원의 방정식도 기본적으로 표준형을 바꾸겠다는 식은 완전 제곱식 걸로 변형해 가겠다는 뜻이에요. 식 자체가 이렇게 완전 제곱이 되어 있는 걸 이렇게 풀어헤쳤던 거니까. 이게 막 풀어헤쳐서 만든 거라 다시 완전 제곱식을 두 개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y 마이너스 1은 0.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원의 방정식이 있다고 칩시다. 이거의 중심과 반지름을 찾으시오 그러면 아직 우리가 이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반대로 표준형으로 바꿔가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럼 x제곱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가 필요할 거예요. 여기도 y제곱 플러스 6y가 필요할 테고 상수항은 저리 이렇게 넘겨봅시다. 그럼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4가 필요하고 마이너스 4가 필요하고 얘는 플러스 9가 필요하고 마이너스 9가 필요하고 이렇게 완전 제곱 x-2의 전체 제곱이 되고 얘는 이렇게 완전 제곱 y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이 되고 얘 합치면 마이너스 13 넘어가면 플러스 13이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따라 중심 좌표가 2, 마이너스 3이면서 반지름 값이 루트 14짜리인 원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근데 뭐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좀 귀찮긴 하죠. 그래서 이차 함수할 때도 했듯이 포물선의 일반형을 꼭지점 좌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면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때도 큰 틀에서 본다면 두 가지를 배웠죠. 지금처럼 완전 제곱식을 변형해서 표준형으로 바꿔도 되고 아니면 이차 함수의 꼭지점 좌표 구하는 공식 혹은 추계 방정식 구하는 공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도 괜찮고 얘도 그래요.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책에 나온 것처럼 공식을 남겨도 되고 이거를 완전 제곱식 바꾸면 이거 아까 좀 전에 했던 거를 이제 숫자가 아니고 문자에 맞춰놓고 풀다 보면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정리해보면. 보통 일반 책들은 이렇게 중심 좌표하고 반지름의 길이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우리는 중심 좌표는 쓸 거예요. 이 중심 좌표는 일반형에서 중심 좌표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게 중심 좌표 구하는 공식이에요. 근데 반지름 값을 구하지 않고 책에다 따로 써놓으세요. 이건 없으니까. 우리는 반지름의 제곱을 계산할 겁니다. 반지름의 제곱을 계산하는 방식은 여기 중심에 좀 전에 구했던 얘는 사실 좀 전에 구했던 중심 좌표는 관계없이 식이 서 있잖아요. 한 번 더 계산해야 되거든. 근데 반지름의 제곱을 외우게 되면 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거만 갖다 쓰면 되니까. 중심의 x 좌표 좀 전에 구했던 얘를 제곱하고 중심의 y 좌표를 제곱한 다음에 일반형 맨 끝에 있는 상수 있죠. 이 상수 c를 뒤에다 이렇게 빼내시면 반지름의 제곱값이 나와요. 자, 그럼 다시 연습해 봅시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y 마이너스 1은 0. 우리가 좀 전에 구했던 겁니다. 좀 전에 썼던 식. 자, 여기를 이제 저기 공식에 맞춰서 풀어본다면 중심 좌표는 뭐 어려워 보이는데 어렵진 않아요. 여기는 x 앞에 있는 개수의 반의 부호 반대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2, 반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3. 금방 나오잖아요. 그다음 반지름의 제곱은 요거 제곱한 거 더하기 이거 제곱한 거 빼기 여기 뒤에 맨 끝에 붙은 상수값 이렇게 돼요. 따라서 반지름은 루트 14가 된다. 그 반지름의 제곱을 구해두면 요거 두 개 가지고 빠르게 뭐 할 수 있냐면 표준으로 바꿀 수 있어요. 중심의 x좌표 제곱 플러스 중심의 y좌표 제곱 좀 전에 그랬던 반지름의 제곱 이 14가 그냥 여기 들어있는 숫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표준이 완성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돼요? 네.
그래서 완전 제곱으로 바꾸는 것도 괜찮긴 하나, 앞으로 웬만하면 선생님은 이제 공식에 맞추어서 이제 설명드리는 걸로 풀이를 해 갈 겁니다. 그리고 저 공식에 맞추면 장점이 저렇게 개수가 숫자로 이쁘게 나오면 뭐 완전 제곱이든 이거든 뭐 큰 차이가 없는데, 막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저 개수들이 복잡한 형태의 문자를 끌고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완전 제곱 만들려면 굉장히 짜증이 나. 문자를 반 나누고 또 다시 제곱하고 분수 나오면 또 분수 문자식을 또 다시 또 처리해야 되고, 그럴 때 이거 공식을 알아두시면 좋고, 이건 그냥 따로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외우세요. 이건 너무 또 새로운 공식을 또 따로 외워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구해놓은 걸 다시 써먹으면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쪽이에요. 이거 굉장히 시험에 잘 나거든요. 참고라고 되는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이 뭐냐면, 다들 주어져 있는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일반형일 때, 이 원이 존재하는 조건, 혹은 저 방정식이 원이 되기 위한 조건, 실제로 원이 존재하는 조건, 뭐 여러 가지로. 결국은 실제로 원이 존재하는 조건이 뭔지를 묻거든요. 원의 존재, 유무. 그냥 존재성이라고 할게요. 원의 존재성을 물어보는 문제. 그러면 머릿속으로 빨리 떠올리실 거는 아까 했던 그 공식 있죠. R의 제곱. 우리가 좀 R의 제곱 아까 외웠던 게 뭐냐면 중심의 X좌표의 제곱, 중심의 Y좌표의 제곱. 그것들을 더한 다음에 맨 끝에는 상수항을 뺀 게 반지름의 제곱이었죠. 이 반지름의 제곱이 0보다 크면 실제로 원이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반지름의 제곱이 0이 되면 이건 반지름이 0이라는 뜻이거든요. 반지름이 0이라는 뜻은 이건 점이라는 뜻이에요. 중심에서 그냥 점 찍혀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반지름의 제곱이 0보다 작으면 이건 허원이에요. 실제로 원이 그려지지 않는 허상의 원.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거는 안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배워. 그러니까 앞으로 문제 풀 때 다음 방정식이 원이 되기 위한 조건, 혹은 원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 그러면 요거를 빠르게 떠올리셔야 돼요. 반지름의 제곱이, 반지름이 아니다. 반지름이 아니고 반지름의 제곱이 0보다 크다. 이걸 떠올리셔야 돼요. 아셨죠? 54번. 다음에 방정식이 원이 되기 위한 실수 K 값 또는 범위를 구하시오. 뭐 이런 문제인데, 구하라면 이게 원이 된다고? 그러면 중심좌표부터 우리는 먼저 구해봅시다. 중심좌표 마이너스 5,4. 다음 반지름의 제곱은 5의 마이너스 5의 제곱 25, 4의 제곱 16. 둘을 더한 다음에 상수항을 빼는데, 상수항은 x, y 없으면 다 상수예요. 항이 몇 개든 간에 x, y가 안 보이는 이 전부가 상수항이라 저걸 빼내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게 양수일 때 원이 만들어진다. 그럼 이 k는 이거 다 더한가? 이거 합치면 41에서 1 빼면 40. 그래서 k는 20보다 작으면 원이 만들어진다 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는데, 이 점에서 비율이 2대1이 되는 점 P가 있답니다. A까지 거리가 2고 B까지 거리가 1이 되는 점이 있는데, 그 점이 한 개일까요? 아니겠죠. 이렇게 두 개 점이 있는데 이 두 점에 2대1이 되는 점은 가장 단순한 건 이렇게 2대1이 되는 점이지. 여기 있어도 되겠죠, 점이? 근데 2대1 이렇게 있어도 되겠죠. 2대1 이렇게 되세요. 2대1 뭐 이런 식으로. 2대1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2대1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점들이 하나의 뭐를 이루냐면 자치를 이루더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에서 자치를 이루고, 이 자치를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원이 된다는 얘기죠. 이 원의 이름을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불러요. 이걸 밝혀낸 사람 이름이에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건데, 예전에는 이게 현재 이 교과 과정이 바뀌기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언니 배울 때, 언니가 수학을 이걸 공부할 때만 해도 이게 고등학교 교과서에 단원이 있었어요. 아폴로니우스 원이라고 해서 이게 소단원 하나 이게 있어가지고 그때는 그렇게 풀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풀지는 않고요. 보통은 그냥 이렇게 비례, 그러니까 자취의 방정식, 어떤 점이 흘러가고 있고 점 P가 이동하네. 그 점 P가 이동하는 경로를 그림을 그렸더니 이게 어떤 도형이 되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를 유도하는 과정을 요즘 그런 걸 많이 추구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좀 외우는 형태라면 지금은 유도하는 형태로 많이 가는데, 먼저 설명 먼저 드리면, 어쨌든 이제 문제에 원하는 게 P라는 점이 있는데, P라는 점에서 A까지 거리가 B까지 거리와 2대 1의 비율을 맺게 한다라는 뜻이죠. A에서 P까지, P에서 B까지 2대 1. 그래서 비례식을 푸는 거예요. 그럼 선분 AP의 길이는 이 선분 BP랑 같다가 되죠. 근데 P의 점의 좌표를 모르죠. 그 점 P의 좌표를 그냥 X, Y라고 둡시다. 같이니까. 그리고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 맞춰서.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는 선분 AP의 제곱은 4선분 BP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AP의 제곱은 A와 P 사이 거리의 루트를 날리면 되죠. 그럼 X끼리 뺀 값 제곱, Y끼리 뺀 값 제곱, 더한 값. 얘랑 BP의 4배, BP, X끼리 뺀 값의 제곱, Y끼리 뺀 값의 제곱, 더한 값. 이렇게 돼요. 근데 풀어주는 거죠.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8X 여기 마이너스 2Y 플러스 16 플러스 1 플러스 17 여기는 X제곱의 4배 4X제곱 Y제곱의 4배 4Y제곱 여기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6Y 여기 플러스 4Y 곱하기 4 플러스 16Y 상수항 여기 4 여기 4 합치면 8 4, 8, 32 이항을 해요. 그러면 남는 게 3X제곱 더하기 3Y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이거 X 써야 되죠. 네, 이렇게 되겠네요. 이제 3으로 나눠줘요. 모양을 보니까 X 2차, Y 2차 이거 원으로 볼 수 있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A와 B의 일정한 거리 2대 1로 유지하는 점의 좌치를 따라 움직였더니 중심이 얼마짜리? 4, 마이너스 3짜리. 반지름의 제곱은 4의 제곱 16 마이너스 3의 제곱 9 상수항 5배요. 반지름은 루트 20 2루트 5짜리. 이러한 원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게 요즘 많이 풀이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이 풀이는 지우고요. 예전에는 이랬다는 얘기죠. 여기 선이 있어요. 마이너스 4,1과 2,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의 선이 있는 거예요. 여기 점이 A가 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1 여기 B가 있고 2, 마이너스 2 근데 예전에는 이 좌표 평면 위에 A에서 2, B에서 1이 되는 점의 위치를 움직이다 보니까 이 선분 AB에 2대1 내분점과 2대1 내분점이면 대략 한 여기쯤 2대1 외분점 2대1 외분점이면 A에서 P까지가 2고 P에서 B까지 거리가 1이 돼야 되니까 한 여기쯤 요만큼 거리 하나 더 오면 되겠죠? 이만큼 저 노란색만큼 이만큼 더 여기 색깔이 잘 안 보이네요. 여기랑 여기 AB 선분 AB의 2대1 내분점과 2대1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갖는 이런 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얘네를 지름의 이렇게 양 끝점으로 갖는 이런 원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점피가 실제로는 이런 데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 이렇게 A까지 거리와 B까지 거리를 재면 이게 정확히 2대 1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점들이 모여서 나중에 여기까지 오면 점피가 2대 1, A까지 2, 그 다음에 B까지 1 이렇게 2대 1 내분점, 외분점.
그러니까 얘네 둘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갖는 원이 만들어지고 이 원의 방정식이 점피의 좌표가 되는 좌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대1 내분점을 구하시고 2대1 내분점을 구하신 다음에 이제 원의 방정 아까 했던 거 두 점의 중점이 중심이고 반지름 값은 이 두 내분점 외분점의 절반값이 반지름이 된다. 이런 내용으로 이 원의 방정식을 풀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는 잘 안 풀어요. 하지만 알고는 있는 게 도움이 돼요. 이게 나중에 어떤 식의 도움이 되냐면 이 문제를 이렇게 내기도 하거든요. A가 여기고 B가 여기예요. 근데 A에서 B까지 2대1이 되는 점 P를 이용해서 삼각형 ABP를 만들었을 때 이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만약 P가 여기쯤에 있었다고 칩시다. P가 여기쯤에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이 삼각형 넓이라는 뜻이죠. 만약 P가 여기쯤에 있다면 2대 1 이런 느낌이죠. 이 삼각형 넓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그리다 보면 P가 무수히 많은 점을 갖다 보니까 이 삼각형 모양도 무수히 많고 그 넓이도 무수히 많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 중에 제일 큰 게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점 P를 어디다 갖다 놓으면 이 넓이가 최대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원의 중심에서 이 선분 AB의 수직이 되도록 이렇게 수선을 봐요. 그 맞는 교점들이 두 개 나오죠. 그 두 개 위에다가 점 P를 잡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그었을 때가 만들 수 있는 넓이의 최대값이에요. 왜인가요? 그러면 선분 AB에서 P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가 가장 커야지만 높이가 제일 커지거든요. 이 삼각형 AP 이렇게가 삼각형 APB죠. 이렇게 이 삼각형. 근데 어차피 얘네 둘은 밑변으로 그 길이가 정의되어 있거든요. 그럼 높이를 잡아야 되는데 높이가 AB가 바라보는 점에서 이 AB까지 수직의 길이가 높이인데 AB가 바라보는 점은 파란색 위에 있는 점을 선택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그었을 때 높이보다 이렇게 그었을 때 높이가 이렇게 그었을 때 높이가 여기 높이가 제일 클 때라는 얘기죠. 결론은 이건 언제냐면 이 원의 반지름일 때예요. 좀 전에 보였던 우리가 그 원이 있죠. 아까 반지름이 2루트가 나왔던 것 같죠? 아까 루트 20이었던 것 같은데. 이때가 반지름의 최대값이에요. 그럼 이 반지름일 때가 점피가 AB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다 보니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두 점 사이 거리 x끼리 뺀 값 제곱 y끼리 뺀 값 제곱 더해서 루트 거기다가 2루트로 곱했을 때가 넓이의 최대값. 그럼 얘랑 약분되고 지워지고 얘가 루트 45 루트 45는 3루트 이렇게 넓이 15일 때가 최대다. 그러니까 이 원 위에 있는 점 중에 AB를 이어서 만들어진 삼각형 중에 최대 넓이는 이때 있다. 라는 거겠죠. 이렇게 문제를 바뀔 수 있는데 이거를 또 아폴리니스 원에 대한 성질을 모르면 저 그림을 쉽게 못 떠올리거든요. 또 쉽게 못 떠올리면 지금 이런 내용들이 한 방에 확 또 들어오질 않아요. 이해되나요? 지금 우리가 했었던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선분 AB에 2대1 내분점과 2대1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갖는 이런 원이 있다. 그 원 위에 이렇게 점 P가 놓인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 점과 이 점을 이어서 원 위에 있는 점 하나를 다시 이어가지고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삼각형 넓이의 최대가 되려면 이 전반전 그림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원의 중심에서 이때 이 선분과 수직으로 만나도록 반지름을 올렸을 때 이 반지름 값과 이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가 넓이의 최대 값이겠구나라는 걸 이해하려면 그러니까 아폴리니스 원에 대한 전반적 이해도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원 O와 저 원 위에 있는 한 점 P에 대해서 선분 OP의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하는 문제인데 이거는 이런 의미예요. 원이 있고 원점부터 원점 원이 마이너스 3,4라는 위치에 존재하죠. 그리고 반대비 일자리 원이니까 대략 한 여기쯤에 있다고 칩시다.
이 정도에 있어요. 근데 이 원 위에는 무수히 많은 점P가 있을 거란 얘기고, 원 위에 놓여있는 점P, 무수히 많은 점이 있는데 그 점에서 P까지의 뭐를 접냐면 선분을 그어요. 이렇게 긋다 보니까 이 선분 길이가 가장 짧을 때와 가장 길 때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냥 가장 짧을 때면 왠지 이쪽 좀 더, 왠지 이런 쪽으로 좀 더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좀 더 가면 다시 더 멀어질 것 같죠? 그럼 가장 멀리 있을 때는 얘보다는 좀 더 이쪽으로, 좀 더 이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을 정리한 게 이거예요.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원점까지 선분을 그어요. 그럼 이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3,4였고 0,0까지의 거리를 잡는 겁니다. 거리 D. 거리 D는 X좌표 뺀값 제곱, Y좌표 뺀값 제곱 더해서 루트 하면 루트 25니까 5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 중심과 원을 잇는 이런 보조선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심과 원점을 잇는 이런 보조선. 원의 중심을 통과하도록 이렇게 선 하나 그을 때 그때 원과 처음으로 만나는 점, 이 점과 원점 사이 거리가 원 위에 있는 점 P에서 원점까지 거리의 최소값이 되고 두 번째 만나는 점, 이 점에서 원점까지 거리가 원 위에 있는 점 P에서 그을 수 있는 최대값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최대값은 중심에서 원점까지 거리에서 반지름R을 더해주면 되는 거고 요만큼 반지름을 더해주면 되고 최소값은 요만큼 반지름 빼면 되는 거예요. 최소값은 D에서 R을 빼주면 된다. 이렇게 풀면 문제에 대한 이해가 됩니다. 아셨죠? 이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라는 파트는 거의 그래프 배울 때마다 매번 나오는 그런 개념의 일부죠.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관계. 안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 이거 풀 때 어떻게 풀었나요? 기본 개념은 연립이죠. 그래서 연립해서 2차랑 1차를 연립하게 되면 2차 방정식 나오고 그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에 따라 실근이 두 개가 되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실근이 한 개인 중근이 나오면 한 점에서 만나고 실근의 개수가 없는 케이스가 되면 안 만나고 그래서 판별식 0보다 크고 0과 같고 0보다 작고 이런 걸 풀었었죠. 얘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원이 하나 있고 그 원에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한 점에서 접하는 경우, 그 다음에 안 만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하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립합니다. 연립하면 여기는 XY에 대한 2차, 여기는 XY에 대한 1차. 그럼 XY에 대한 1차를 2차에 대입하게 되면 한 문자에 대한 다시 2차 방식이 나와요. 그럼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럼 서로 다른 두 점. 판별식과 같다. 접하는 경우. 판별식보다 작다. 실근이 없으니까 교점이 없다로 가는데 보통 이 방법은 웬만해서는 잘 안 쓰는 이유가 이걸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계산이 좀 지저분해서 그래요. 2차에 1차를 대입하면 여기도 2차 저기도 2차 2차가 두 번이나 나오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다시 어렵진 않으나 좀 귀찮다 다른 방법 없나 했더니 이제 이 방법이 있는 거죠. 이 방법이 뭐냐면 고등학교 올라와서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라는 걸 배웠거든요. 분명히 원의 중심은 고정되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 원의 중심에서 이 반지름 값 있죠. 원의 중심에서 원의 끝점까지 이르는 거리, 이 반지름 값. 반지름 값과 뭐를 비교하는 거냐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 사이 거리를 비교하는 겁니다. 이 점에서 이 케이스, 두 점에서 만날 때 거리, 얘를 D1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 두 원의 중심에서, 여기를 그냥 그림만 따지면 되니까 원의 중심에서 여기 접점까지 이르는 수직으로 만나는 이 접점까지 거리를 D2. 그다음에 원의 중심에서 요 바깥쪽에 원에서 안 만나는 직선까지 거리를 D3라고 한다면 D1 값은 R보다 작아요.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 R보다 작다.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난다 가 성립하고, 원의 중심에서 반지름 r과 같은 값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때는 접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라는 뜻이고, 이 선의 이름이 이제 그 유명한 접선이 되는 거죠. D3가 R보다 크면 원점에서 반지름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원과 직선은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연립해서 판별식으로 풀어도 되지만 이건 좀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도 주로 많이 풀고 선생님도 이 방식을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위치관계를 따져볼 텐데 이거 하나 해봅시다. 자,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물어볼 때 K값 또는 K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인데, 일단 뭐부터 줬어야 되냐면 이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찾아야 돼요. 이 원의 중심은 0,0, 반지름은 2루트 2.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중심에서 직선 사이 거리를 재봅니다. 저 원의 중심에서 직선 사이 거리 D. D는 분모 루트 5, 분자 00 대입하면 절대값 K가 되네요. 그럼 만약 중심에서 직선 사이 거리 루트 5분의 절대값 K가 일단 반지름과 같다면 이때는 뭐 된다고 했죠? 접하는 케이스. 그럼 따라서 절대값 K는 1이 곱하면 2루트 10. 절대값 K가 2루트 10이면 K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10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K값이 이 값을 가지면 이때는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고 성립하고, 두 번째 5분, 루트 5분의 절대값 K라는 이 원의 중심에서 직선 사이 거리가 2루트 2보다 크면, 이 큰 건 어떤 케이스죠? 중심의 직선 간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다? 원 바깥으로 나가 있다는 뜻이죠. 직선이 만나지 않는 케이스예요. 그럼 이 곱하면 절대값 K가 2루트 10보다 큰 거니까 이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큰 적작을 계산하면 되죠. 절대값이 2루트 10보다 크려면 K는 2루트 10보다 크다. 또는 K는 2루트 10보다 마이너스 2루트 10보다 작다. 절대값이 얘보다 큰 거니까 숫자 더 크거나 아니면 더 절대값 작거나. 이런 케이스가 성립하면 이거는 만나지 않는 케이스. 그럼 반대로 세 번째 루트 5의 절대값 K, 이게 2루트 2보다 작으면 그럼 원점에 떨어진 거리가 반지름 값을 넘지 못했다는 뜻이니까 아직도 원 내부에 있다는 뜻이죠. 두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으니 여기 부호 반대 아닐까요? 이 값 기준 큰 작자 그 다음 사이값. 이건 사이값의 개념일 테니까 마이너스 2루트 10보다는 크고 K가 2루트 10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두 점에서 만난다. 이런 케이스의 문제는 하나만 구하면 나머지는 이제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꿔가면서 큰 작자 사이값 뭐 이런 내용의 문제를 푸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는데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랍니다. 원이 있고 문제에서 의도하는 바를 설명하면 원과 직선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요. 그럼 그랬을 때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한다면 요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보통 우리가 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현의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원 위에 존재하는 두 점을 이어서 만든 선분, 현의 길이. 근데 이건 중학교 1학년 때나 중3 때도 많이 했었던 문제고 중3 때 좀 이런 것들을 이제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많이 구해봤었는데, 이런 문제를 풀려면 처음에 중요한 거는 원의 중심을 잡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반지름 잡아줘요. 그리고 여기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뭘 긋냐면 거리를 긋죠.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뭘 구할 수 있냐면 이걸 구할 수 있어요. 이 길이. 근데 중3 때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긋다 보면 이건 중2 때 배웠던 RHS 뭐 이런 합동 조건이 성립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이의 2배가 선분 AB 길이가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럼 필요한 변은 이 두 변이에요. 하늘색 두 변 길이를 알면 파란색 길이를 구할 수 있다. 그럼 반지름 값은 4고, 그다음 남은 건 중심 0,0에서 이 직선 x-y-4는 0까지 거리. 그럼 거리 d는 분모 루트 2, 분자 절대값 00 대입하고 절대값 4. 네. 그럼 2분의 4 루트 2, 2 루트 2. 이 길이가 2 루트 2. 그럼 피타고라스죠. 이 변의 길이를 구하려면 루트 이거 제곱 16 마이너스 이거 제곱 8. 루트 8, 2 루트 2. 얘가 2 루트 2? 그럼 얘도 2 루트 2. 전체 AB의 길이는 4 루트 2.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괜찮죠? 네. 저 모양을 보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진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것 또 하나. 자, 원위에 있는 점에서 직선에 이르는 거리의 최대값. 이것도 보통 일반적으로 원과 직선이 이런 케이스는 잘 만나지 않아서 이런 경우에 문제가 성립하는 거거든요. 원이 있고. 이게 근데 충분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얘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짜리밖에 안 돼요. 근데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y절편이 마이너스 8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직선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둘이 만나지 않겠죠, 위치상. 자, 물어보는 건 뭐냐면 원 위에 있는 점은 원 위에 어딘지 모르겠네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겠죠. 그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랍니다. 만약 점 P가 여기 있어요. 이 점에서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라면 이게 거리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게 거리가 아니잖아요. 자, 이런 데서 이 점이, 원 위에 있는 점이 여기 있다고 가정하고 직선까지 거리를 재게 되면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는 게 거리죠. 그럼 예를 든 이 길이보다 혹시 더 먼 거리와 더 짧은 거리가 있는지를 찾고 없다면 이게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되겠죠. 근데 얘보다 더 먼 거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있을 것 같죠. 얘보다 더 짧은 거리 있습니까? 그러면 있을 것 같죠. 그럼 도대체 그 먼 거리의 짧은 게 기준이 누구냐면 다시 원의 중심이에요. 이 원의 중심. 그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합니다. 아까랑 비슷해요. 그런 다음에 요만큼 반지름 길이를 뺐을 때와 요만큼 일직선상의 반지름 길이를 더했을 때 그때 나타나는 점 두 개. 그러니까 이 점, 원 위에 있는 점 중에 이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그으면 이때가 최소값이 되고 이때가 최소값이 되고 그다음 이 점에서 원까지 선을 긋게 되면 이게 최대값이 되고 이 뜻이죠. 그럼 핵심은 뭡니까? 그러면 핵심은 이거예요. 여기는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d. 그 d를 구한 다음에 d에서 반지름r을 빼면 최대값, d에서 반지름r을 더하면 최소값. 이게 되는 거죠. 그럼 결론은 중심은 직선 사이 거리가 필요한데 이 중심 좌표는 0,0이고 저 직선의 식은 x 플러스 y 플러스 8은 0이죠. 이 거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거리 d는 루트 2분의 절대값 00 대입하면 절대값 8 2분의 8 루트 2 4 루트 2. 그러니까 이 거리가 지금 4 루트 2라는 뜻이죠. 그럼 4 루트 2에다가 최대값은 반지름 값을 더해주는 건데 이 원의 반지름은 요게 반지름의 제곱값이니까 반지름 값은 2가 되겠죠. 루트 2가 되겠죠. 루트 2. 5 루트 2가 최대값이고 최소값은 4 루트 2에서 루트 2를 뺀 길이 3 루트 2가 최소값이 된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아까랑 좀 비슷한 유형이긴 해요. 자, 점 P에서 이 원에 그은 접선의 접점을 Q라고 했을 때 PQ의 길이를 구하는 거고 접선은 원과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이 접선이죠. 이렇게 원과 한 점에서 만나도록 선을 그으면 이게 접선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원 바깥에 이렇게 P라는 점이 하나 있는 거죠. 아무데나 그냥 찍은 거예요. 2,1이라는 점이 있다고 칩시다. 이 점에서
이 원에 접하는 접점, 얘를 Q라고 불렀죠. 이걸 그었을 때 PQ의 길이 값을 구하는 문제가 이 문제예요. 근데 이걸 구하려면 필요한 변이 이렇게 두 개의 변이였던 거죠. 원의 중심에서 이 접점까지 긋는 원의 반지름. 그다음에 이 원밖에 있는 한 점에서 이 중심까지 거리. 이 두 개가 필요해요. 근데 중심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 정도 보이나요? x 앞에 있는 개수의 반의 부호반대, y 앞에 있는 개수의 반의 부호반대. 그렇게 일반형에서 중심 좌표 구하는 방식. 그럼 이 길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 길이는 루트 x 좌표끼리 뺀 값 3의 제곱 9, y 좌표끼리 뺀 값 3의 제곱 9, 더해서 루트니까 루트 18, 3루트 2. 여기는 이 원의 반지름의 제곱을 구하게 되면 중심 x좌표 제곱, 중심 y좌표 제곱 더한 다음에 상수항 빼내면 반지름의 제곱. 따라서 반지름 값은 2가 되겠네요. 여기가 2. 따라서 선분 PQ의 길이는 빗변이 아닌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할 때는 루트를 씌운 다음에 빗변의 제곱 18 마이너스 한 변의 제곱 4 루트 14. 이게 선분 PQ의 길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중심에서 접점까지 접선과 수직으로 만난다와 이 점을 이어서 직각삼각형을 만든 다음에 피타고라스로. 우리가 고등학교 넘으면 이 접선이라는 개념이 꽤 많이 쓰여요. 앞쪽에 이차함수 다룰 때도 포물선과 직선이 접할 때 뭐 그 접선의 관계나 뭐 접선식을 구하라든지 아니면 뭐 교점을 찾으라든지 언제 접합니까? 뭐 이럴 때 그 접선의 개념을 유달리 많이 물어보는데 이 접선을 유달리 많이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게 이 접선에 대한 말을 이해해야 나중에 얘를 가지고 미분을 할 수 있거든요. 미분을 할 수 있어야 당연히 적분도 하겠죠. 미분과 적분은 느낌상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역연산. 곱셈 공식 역연산이 인수분해. 제곱의 역연산은 제곱근.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미분과 적분은 서로 역연산의 관계이기 때문에 미분을 이해해야지만 적분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과 과정상 미분 먼저 배우고 나중에 적분 배웁니다. 접선에 대한 이해를 해야 미분을 할 수 있고 미분해야 적분할 수 있다 보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교과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미분 적분이죠. 어릴 때부터 미분 적분을 배우진 않았지만 꽤 중요하다는 거 많이 우리가 알고 들어서라도 알잖아. 배우진 않았지만 어딘가에서 미분 적분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좀 과장 못해서 얘기해 본다면 지금까지 배워왔던 수학의 거의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게 미분 적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미분 적분을 가르치고 싶은 거야. 근데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미분 적분을 가르칠 수는 없더라는 얘기죠. 이해를 못할 테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궁극적으로 내가 가르칠 거는 미분과 적분인데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이 친구들이 미분 적분을 이해할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얘네들은 계산이 안 되는구나. 일단 아주 기초적인 계산부터 시키자 해서 어릴 때부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그렇게 계속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6년 내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위주로 가르치다가 중학교 넘으면 이제 좀 더 개념적으로 접근하죠. 그동안 배웠던 것들 개념적으로 접근해서 이제 문자식도 배우고 방정식도 배우고 함수도 배우고 부등식 배우고 도형 같은 거 배우고 그럼 배워서 이제 학년마다 계속 그런 거에 대한 교과 과정에 대한 방정식, 뭐 함수, 부등식, 그다음에 뭐 도형 이런 데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납득시키고 나서 고등학교 넘어와서 그래도 미심쩍기도 하고 또 중학교보다 좀 더 심화해서 다시 고1 교과에 다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거의 한 7, 80% 실어놓죠. 반복시키고 추가로 좀 더 안 배웠던 거 배우고 수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이걸 더 배우고 그리고 다시 이제 2학년 되면 그때부터 더 독립적인 교과가 진행이 되죠. 뭐 대수라고 해서 지수, 로그 함수, 그 다음에 상강함수, 수열 이런 걸 배우게 되고 그 다음 이제 1학년 때 2학년 때 넘어와서 이제 그런 걸 배우다가 2학기 되면 이제 드디어 미분을 배워요. 거기까지 다 배우고 나면 이제 이 정도가 되면 또 미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미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미분이라는 게 정의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게 미분이거든요. 미분한다라는 표현은 그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겠다. 그래서 접선이 굉장히 중요한 언어가 돼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원에서도 접하는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을 그을 수 있는데 그 직선을 그을 수 있는 조건이
주어져 있는 조건이 뭐냐에 따라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라든지 구하는 관계식이 조금씩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것도 한 페이지 다 쓰기는 좀 애매하니까 여기다 쓸까요? 원이 있는데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뭐 지금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책에 나온 순서를 본다면 처음에는 그 접선에 기울기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원이 있는데 그 원의 한 점에서 만나는 이런 직선이 있더라는 얘기죠. 근데 이 직선에 뭐를 알고 있냐면 기울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고맙게도 기울기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원이 보통 처음에 배울 때는 이제 표준형 위로 배우거든요. 중심이 0,0이며 반지름이 R자리인 원. 이 원의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반지름 R제곱. 그럼 저런 기본형인 원에 접하는 접선 중 기울기가 m자리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 직선의 방식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직선이니까 1차 함수겠죠? 기울기 나왔잖아요. x 앞에 있는 개수를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뭐만 모르냐면 y절편을 몰라요. 근데 그 y절편이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써집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요? 그럼 접선이 두 개란 얘기인가요? 당연히 두 개죠. 응? 왜? 이 기울기만 알려진 거잖아요. 기울기만 알려지고 직선의 위치가 알려진 건 아니거든. 직선이 기울은 정도를 아는데 이 기울기랑 동일한 기울기를 가지면서 다시 이 원에 접하는 케이스는 여기 하나 더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똑같은 기울기인데 y축과 만나는 교점이 하나는 위에 하나는 아래에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답이 두 개예요. 답이 두 개잖아요. mx 플러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하나, mx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는 위에, 하나는 아래. 그러고 보니까 기울기 동일한 게 위아래 두 개 있겠구나. 그러면 공식이 있기 때문에 어렵게 접근하실 필요는 없어요. 공식을 잘 대입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그냥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고 되어 있는 원에 접하는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의 기울기가 1일 때 그때 만들어진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러면 여기서 대입하면 돼요. y는 1, x, 뿔마, 루트, 뿔마, 반지름 2, 루트, m제곱, 기울기 1, 제곱 플러스 1, 2. 답은 두 개. y는 x 플러스 2 루트 2 하나, y는 x 마이너스 2 루트 2 하나. 위에 있는 게 이거, 아래에 있는 게 이거, 이런 뜻이에요. 어렵진 않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케이스. 그래서 공식을 암기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고, 공식의 유도 과정을 저희가 알아야 됩니까? 그러면 굳이 몰라도 됩니다. 이거는. 뭐 이걸 안다고 해서 뭐 더 큰 도움이 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외우시고 잘 적용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역시나 원이 있고, 위 원의 한 점에 접하는 접선이 있는데, 아까랑 다르게 이번에는 접선의 기울기는 몰라요. 근데 뭐를 알고 있냐면 이 접선이 원과 한 점에서 만날 때 그 접점의 좌표를 알고 있는 거예요. x1, y1이라는 접점의 좌표를 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역시나 이 방정식은 일단 보통 문제 풀이의 처음 시작은 기본형에 맞춰놓거든요. 기본형 x제곱 플러스 y제곱 반지름 R제곱. 그러니까 이 원에 x1, y1이라는 점이 이 원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점에서 접선을 긋는 겁니다. 그럼 이런 케이스는 접선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그러면 이건 하나밖에 없겠죠. 원 위에 어딘가에 점 하나 잡아요. 그 점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은 요거 하나밖에 없죠. 딴 건 안 됩니다. 딴 거는 이 점을 지나는 선을 긋다 보면 이렇게 원과 한 점에서 만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접선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케이스는 접선 하나만 나온다. 근데 그 하나를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x제곱 y제곱의 공식을 남기하는 방식인데 x제곱은 x와 x를 두 번 곱한 식이죠. y제곱은 y와 y를 이렇게 두 번 곱한 식이에요. 이렇게 늘여 쓰시고 반지름 제곱 그냥 쓰세요. 이렇게 쓰신 다음에 여기 있는 접점의 x좌표를 여기 x값 두 개 중에 하나에 대입하는 겁니다. 접점의 y좌표를 여기 y값 중에 하나에 대입해요. 그러면 x1x 플러스 y1 y 이렇게 되겠죠. 이게 접점 x1, y1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이 돼요. 그래 보니까 숫자 x1차, 숫자 y1차. 아, 이거 직선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예를 들어 볼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4. 근데 이 원위에 1, 루트 3이라는 점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있겠죠. 그러다 대입해보면 x1, y 루트 3 대입하면 2를 더해 4가 딱 만들어지니까. 원위에 있는 점이네요. 그럼 이 원위의 점에서의 만약 내가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을 긋는다면 이렇게 쓰라는 얘기죠. x, x, y, y 이렇게 쓴 다음에 x값 하나에다가 누구를? 1을 y값 하나에다가 루트 3을 대입하라는 얘기야. 그럼 이게 답이라는 얘기야. 1, 루트 3을 지나는 접선의 방식. 굉장히 쉽죠? 이 정도면 유치원생도 풀 수 있지 않을까? 아닌가? 이 정도면 유치원생도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왠지? 가르쳐주면? 나중에 앉혀놓고 다음에 한번 해봐야 되나? 내 근처에는 유치원생 5살 호랑이 반 애들 데려다 놓고 한번 설명해봐야 되나? 이해하나 안 하나? 그만큼 쉬운 내용이에요. 그렇게 어려울 건 없어요. 이제 마지막인 이겁니다. 세 가지거든요. 고등학교 때 배우는 원에 접하는 접선. 그 세 가지가 첫 번째는 혹시 기울기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알아! 그럼 아까 그 공식 있죠. y는 mx 뿔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두 번째, 기울기 몰라? 그럼 혹시 아무데나 원 위에 접선이 있다면 그 한 점에서 만나는 접점이 있을 거 아니야. 접점은 알아? 알면 아까 그 공식. x 두 개 쪼개고 y 두 개 쪼갠 다음에 접점 좌표를 하나씩 대입한다. 이게 이거예요. 기울기도 모르겠고 접점도 모르겠고 그럼 뭐를 알고 있어야 돼? 뭐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를 알고 있냐면 접선이 지나는 접점 말고 또 다른 점의 좌표 이런 거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원과는 아무런 관계없고 그냥 접선 위를 지나는 점 하나 알고 있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걸 일반화시킬 수 없다는 얘기죠. 기울기를 알거나 접점을 알고 있을 때는 일반화시킬 수 있는데 원과 아무 관계없는 바깥에 있는 점에 대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식을 찾다 보니까 이 점이 항상 일률적으로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냥 직선이는 아무거나 점이다 보니까 딱히 규칙이 뭐 이렇게 두드러진 게 없다 보니까 이걸 일반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냥 공식이 안 나온다는 얘기야. 공식이 안 나오면 유도해서 풀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풀었던 그런 공식들이 왜 나왔는지 그 유도 과정을 이용해서 이걸 푸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선생님 문제 하나 만들어 볼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4. 근데 2,3에서 이 원 쪽으로 접선을 그어요. 그럼 보통 이렇게 느낌이 오지 않나요? 원 밖에 이런 점이 하나 있다고 치자. 그럼 그 점을 지나며 원과 한 점에서 만난 직선은 이쪽은 하나 있죠. 근데 이쪽으로만 있을까요? 이쪽으로 하나 있겠죠. 그러니까 원 밖에는 한 점을 지나면서 원으로 그을 수 있는 접선은 이쪽 방향, 이쪽 방향 몇 개냐면 항상 답이 돼도 답이 두 개예요.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돼요. 기울기가 나타냈을 때도 접선이 두 개였고 원 밖에는 한 점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도 두 개였고 접점일 때만 하나고 나머지 지금 두 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해봅시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일단 이 직선의 이름을 좀 어느 정도는 좀
알아낼 필요가 있는데 이 직선 지금 기울기를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마치 아는 것처럼 이렇게 갖다 쓰세요. 그냥 기울기를 모르지만 m이라는 기울기가 있다고 치고 m이라고 치자. 그럼 기울기 m이면서 한 점, 접점은 아니지만 a, b를 지나는 직선식을 쓰시면 돼요. 이것도 기울기를 모른다고 치자. 근데 모르니까 그냥 m이라고 쓴 거죠. 기울기 m이면서 2,3을 지나는 직선식이니까 y에서 지나는 y좌표 빼주고 기울기 m 가로 x에서 지나는 x좌표 빼주시고. 자, 이제 그 다음 뭐 할 거냐면 원의 중심에서 이 원까지 이 접점까지 반지름을 그을 거예요. 그럼 반지름을 그었더니 중심에서 직선 사이 거리와 반지름 값이 접하다 보니까 같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저걸 이용할 겁니다. 그럼 필요한 거는 이 원의 중심 좌표 0,0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직선식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직선식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방정식 형태로 써야 되니까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m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점에서 이 직선 사이 거리 d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d는 분모 루트 m제곱 플러스 1 절대값 00 대입하면 절대값 마이너스 2m 플러스 3인데 절대값 안에 문자표 음수 있는 거 좀 보기 안 좋죠. 이런 걸 갖다 이거랑 같은 게 뭐죠? 이거죠. 그러니까 절대값은 안에서 부호를 반대로 바꾸는 거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럼 안에서 부호를 반대로 바뀌면 이거보다는 이게 좀 더 보기 편하죠. 계산하기도 편하고. 둘 다 부호 반대 이렇게.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이게 뭘 구한 거죠, 지금? 이 중심에서 이 선까지,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했는데 그 거리가 알고 보니 이 원의 반지름 값인 2랑 같아야 되죠. 이 원의 반지름은 2가 되는 거니까요. 곱해요. 절대값 2m 마이너스 3은 2 루트 m제곱 플러스 1. 절대값과 루트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은 절대값과 루트가 있는 이 방정식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법. 양변 뭐 해야 되죠? 제곱하는 거예요. 양변 제곱. 4m의 제곱. 마이너스 12m 플러스 9는 이거 제곱하면 안에 있는 게 나오는데 앞에가 2가 아니고 4가 분배되겠죠. 4m의 제곱 플러스 4. 얘랑 그냥 지워져요. 이렇게. 그럼 12m은 5. 따라서 m의 값은 12분의 5. 그럼 여기다가 이게 아까 우리가 보였던 직선식을 좀 정리해 놓은 거죠. 여기다가 m의 12분의 5를 대입해요. 이게 분수가 들어가서 좀 불편하잖아. 일단 써볼까요? 12분의 5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2분의 10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보기 안 좋으니까 양변에 12를 곱해봅시다. 5x 마이너스 12y 얘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6이니까 플러스 36이니까 플러스 26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이게 답이에요. 뭐라고요? 원 밖에 있었던 여기 2,3이라는 점에서 원으로 접선을 그었더니 그때 접선의 방식이 답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계산을 틀렸다는 뜻이 아니고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 저 그림을 보면서 지금 답과 그림의 요상한 차이점을 떠올리셔야 돼요. 어? 어? 뭐가 떠올라요? 그림 봐봐, 그림.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접선을 그어요. 몇 개? 근데 왜 답은? 왜 그렇지? 이게 어예요. 답이 두 개가 돼야 되는데 왜 그러고 보니까 이상했던 거야. 쭉 가다가 여기서 양변을 제곱하면서 m에 대한 2차 방정식 나오지. 그럼 보통 n 값이 두 개 나와야 되거든, 여기서. 그럼 저렇게 답이 두 개 나와요. m이 이거
또 다른 m이 적어. 이거 집어넣으면 그때마다 답이 두 개 나오겠지. 근데 여기서 m제곱이 지워지는 바람에 m값이 m에 대한 1차식이 됨에 따라 m이 하나밖에 안 나오죠. 보통 일반적으로 답이 두 개인 게 맞는데 이건 왜 답이 한 개지? 그럼 접선이 한 개라는 뜻인가? 그게 아니고 이런 케이스는 약간 독특한 케이스인데 좀 옮겨볼게요. 이게 좀 독특한 케이스인데 접선은 이런 게 원 밖에 한 점에서 원으로 그릴 수 있는 접선은 항상 두 개인 거 맞아요. 상황에 따라 한 개가 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두 개야.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원으로 접선을 그으면 이쪽 하나 저쪽 하나 항상 두 개 나와요. 근데 왜 답이 이건 구조상 식으로 풀면 왜 하나밖에 안 나오지? 그러면 식으로는 하나밖에 안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저 원 잘 보세요. 이 원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짜리 원이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중심 여기 2, 여기 2, 여기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2. 근데 네가 찍었던 점, 원 바깥에 있는 점이 잘 보면 몇 컴마 몇이죠? 그 점이 2, 3인 거예요. 그러면 이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하나 나오는 거 맞겠죠? 그죠? 이게 누구냐면 쟤예요. OX, 기울기 12분의 5짜리 5X 마이너스 12Y 플러스 26은 0 이거예요. 나머지 하나 누굴까요? 이거예요. 2,3이다 보니까 반지름 2,0과 딱 이렇게 일치할 수밖에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 2,3이잖아. 이 원의 반지름 2라며. 근데 얘는 2,3, 얘는 2,0. 그렇다 보니까 이 직선이 x는 2 이렇게 되지 않나요? 기울기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m의 값이 나타나지 않죠. y축 평행 직선은 기울기 없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답이 이렇게 식을 풀면 그 답이 이렇게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매번 이래 됩니까? 매번 그렇지 않아요. 웬만하면 10중 8구는 이거 식을 정리하다 보면 원 밖에는 한 점에서 원으로 접선을 긋다 보면 항상 답이 두 개 나와. 그거는 여기는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이 m제곱이 지워지지 않고 m값 두 개 나오니까 그 두 개를 집어넣어서 구하면 되는데 얘처럼 풀다가 m이 하나밖에 안 나오네? 그럼 뭘 떨리셔야 돼요? 아, 접선 하나는 축의 평행한가 보다. 어디 축? x축의 평행한가 보다. 그래서 접선이 혹시 뭐 이런 점이 있다 보니까 접선이 이렇게 y축에 접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럴 수 있죠. 그럼 그때는 기울기 얼마 나올까요? 0 나올 겁니다. 저 m에 대한 2차 방식 풀면 m제곱이 지워지는 게 아니고 아마 이렇게 나올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럼 m으로 풀게 되면 m 마이너스 플러스 4는 0. m의 값은 0 또는 마이너스 4. 이렇게 m의 값 두 개 나오는데 기울기 m이 하나 0짜리인 거야. 기울기 0이라는 뜻은 이렇게 들어 누워있는 상태. x축 평행한 직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m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케이스는 딱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m이 하나밖에 안 나오네? 아, 접선은 원래 두 개가 확실한데 하나는 x축 평행하게 그려지나 보다. 그래서 네가 찍는 점을 잘 보세요. 그 점과 원이 이렇게 x축 평행하게 접선이 그려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거라는 거죠. 아시겠죠? 네. 이거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두 개가 맞는데 하나밖에 안 나오면 아, 접선 하나는 x축 평행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정원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이 점 2,4를 지날 때 정수 m의 값을 계산하는 거죠. 기울기가 m이라고 돼 있죠. 근데 2,4를 지나네요. 근데 2,4라는 점 여기다 집어넣어도 이 식이 참이 되질 않죠. 결국 뭐냐면 원 밖에는 한 점을 지나간다는 뜻이죠. 아까 말했던 이 케이스예요. 원 있고 접선 있고 그 접선이 접점이 아닌 이런 2,4 이런 점을 지날 때 그럼 기울기가 m이면서 2,4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y-4 m x-2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m 플러스 4
이렇게 됐고 이 원의 중심이 지금 0,0이죠. 그럼 0,0에서 이 직선 사이 거리를 재면 그 거리가 반지름과 같아질 겁니다. 그러면 거리 루트 m제곱 플러스 1 분의 00 대입하면 얘는 없어지고 절대가 마이너스 2m 플러스 하니까 2m 마이너스 4. 근데 2m 마이너스 4에서 2를 바깥으로 빼내게 되면 m 마이너스 2가 되죠. 계산은 그만큼 좀 간단히 하는 게 좋으니까. 이게 저 원의 반지름 값이 루트 10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럼 곱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없어지고 여기 루트가 붙고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얘는 4 m제곱 여기서 마이너스 4m 여기다 2 곱하면 마이너스 8m 플러스 8 10을 여기다 분배하는 거니까 10m의 제곱 플러스 10 그래서 이항을 해보면 이쪽으로 넘겨보면 6m의 제곱 플러스 8m 플러스 2는 0 3m의 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1은 0 3m m 1, 1 둘 다 플러스 따라서 m의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 정수 n값 구하는 거니까 n값은 정수 마이너스 1이 정답이다. 6번은 원 위에 있는 점이죠. 여기서 접선이 여기와 접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원에 있는 원이 두 개인데 이렇게 있는 원 위에 예를 들어 여기 마이너스 2,4라는 점이 있다고 칩시다. 이 점은 지나는 접선이 있죠. 근데 그 접선이 또 다시 다른 원에 또 이렇게 접하고 있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느낌으로 되고 있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접점좌표를 알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 원이 이거잖아요. x 2개, y 2개 쪼갠 다음에 이 접점의 좌표를 여기다 대입하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4y는 20.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여기는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0 넘어오면 플러스 10 이렇게 되겠네요. 이 직선 이름이 이거라는 거예요. 걔랑 얘랑 접한다네요. 그럼 여기 있는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 사이 거리가 이 원의 반지름과 다시 같다. 이걸로 풀면 돼요. 근데 이 원의 중심은 x좌표, y좌표를 반 나눈 다음에 6, 반 부호 반대 2. 됐죠? 이 중심에서 이 직선 사이 거리를 재요. 그럼 거리는 루트 5분의 6, 2를 여기다 대입합시다. 6, 마이너스 4, 플러스 10. 12. 그렇죠? 12. 그럼 5분의 12 루트 5. 이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근데 그 거리는 반지름과 같아야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반지름 구하려면 반지름의 제곱은 중심 x좌표 제곱, 중심 y좌표 제곱. 거기서 뭘 빼내죠? 뒤에 있는 상수항을 빼낸다. 마이너스 13k 마이너스 6. 이렇게가 반지름 제곱이죠. 그럼 계산해 보면 34 마이너스 13k 걔가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이걸 제곱시켜 봅시다. 이거는 반지름 값이잖아요. 지금 반지름의 제곱이 필요하니까 이걸 제곱시켜 보면 5분의 144 제곱하면 분모에 하나 약분되고 5분의 144 넘겨볼까요? 13K는 34 마이너스 5분의 134 그럼 5분의 5 곱하면 170 마이너스 144 5분의 26 없어지고 여기다 13분의 1을 곱하면 약분되고 5분의 2 K값은 5분의 2 살짝 살짝 숫자도 좀 복잡하고 그래 보이긴 합니다. 근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좀 어렵긴 하죠. 근데 이해는 했어요?
0,4에서 저 원액은 접선의 방정식 0,4 이거에다 0,4를 집어넣으세요. 참되지 않죠? 그러니까 원 위에 있는 점은 아니니까 당연히 원 바깥에 있는 점이에요. 그럼 원 바깥에 있는 점에서 이렇게 원으로 근 접선이에요. 이렇게 접선 하나, 이렇게 접선 하나. 당연히 접선의 방식은 두 개겠죠. 그 케이크스 그래서 모두 가라 되어 있어요. 0,4 아까 했던 겁니다. 기울기를 이런 경우는 보통 기울기 미리 잡아주는 게 좋다고 했죠. 기울기는 모르지만 m이라고 두고. 그럼 기울기 m이면서 0,4 이거 y절편이잖아요. 기울기 m이면서 0,4를 지나는 직선이라면 y는 mx 플러스 4일 거예요. 때는 mx 마이너스 y 플러스 4는 0 이런 직선식이 나오죠. 이 직선 있을 때 이거 두 개를 대신해서 쓰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는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잡으면 그 거리가 반지름 r과 같다. 계속 이 개념이 핵심이에요. 지금 중심 0,0 반지름 2 중심에서 이 원까지 거리를 재보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 분의 00 대입하면 절대값 4 걔가 2 이거 괜찮나요? 곱하면 2 루트 m제곱 플러스 1은 4 양변 이렇게 약분하면 2가 남고 제곱하면 m제곱 플러스 1은 4 m의 값은 뿔마 루트 3 상수 k값 구하는 거니까 m의 값 요 식이죠 지금 이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식 이걸 그냥 이걸로 볼까요? 네, 이 식 이걸로 볼게요. 얘를 1로 넘기면 되죠? 그럼 이 식이 나와요. 이걸 넘기면 마이너스 mx 플러스 y는 4 이게 는 4를 둬야 되니까 얘를 넘겨주고 그냥 m 값을 여기다 대입해요. 그럼 그때 여기는 마이너스 m의 값이 k 값과 같죠. 우리는 m의 값을 구했으니까 k 값은 이거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3 어차피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라 모두 구하시고 그러면 그냥 뿔마 루트 3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0,0에서 이 원액은 접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할 때 m의 값을 구하는 거죠. 이것도 0,0을 대입해 봅시다. 식이 참이되지 않죠? 다시 원 밖에 있는 한 점이에요. 원 바깥에 있는 한 점. 0,0에서 이쪽 원으로 이쪽으로 접선을 그은 거죠. 0,0. 그럼 여기는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1,2 반지름은 4, 2 이렇게 되죠. 또 다시 그것도 하는 겁니다. 기울기 m이면서 0,0을 지난 직선이면 y는 mx죠. 원점을 지난 직선이니까. 그리고 이걸 넘기게 되면 mx 마이너스 y는 0이 되고요. 이 마이너스 1,2라는 점에서 mx 마이너스 y는 0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그 거리는 반지름 2랑 같다. 거리 루트 m제곱 플러스 1 여기다 마이너스 1과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 2 대입하면 이렇게 여기 절대값 씌우면 절대값 m 플러스 2랑 같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양쪽에 곱하죠? 그럼 절대값 m 플러스 2 루트 m제곱 플러스 1은 절대값 m 플러스 2 양면 제곱 4m의 제곱 플러스 4는 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4 얘랑 얘랑 지워지고 이 길로 넘어가면 3m의 제곱 마이너스 4m의 값은 0 따라서 m의 값, m을 묶으면 3m 마이너스 4 그래서 m의 값은 0이거나 아니면 3분의 4이거나 이렇게 근데 m의 값을 구하시는데 m이 0이 아니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거 아니고 요게 3분의 4가 정답이다.